질문 답하는 그 순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사회적 특수기금은 인정될 수도 창설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규범인 헌법이 정작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인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붕괴되었는지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바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을 놓고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행정재판부와 재판 결과를 가지고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며 뒤늦게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기간만 22년, 그리고 청구인 4명 중 3분께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후의 판결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에 의해 은폐될 뻔한 역사가 다시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본은 올해 초까지 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할 경우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같이 반성 없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비록 그들의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먼 타국에서 고국을 그리며 숨져간 우리 동포들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저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이 보유한 일본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해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제출 이후 4개월 동안 저는 무수한 인신 공격성 문자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위 보수 언론에서는 저에게 모든 일본 기업에 전범 딱지 붙인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철없는 정치인으로 매도하면서 조례안을 왜곡 보도하였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 지금의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거의 제국주의 일본이 아니라 저속한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100년 전 일을 따져 물어 뭐하냐는 등 친일 세력의 격렬한 반대가 해일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제 조례 발의 취지는 명확했습니다. 최소한 경기도의 학생들에게만큼은 일본의 잔재가 무엇이며 민족과 국가가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똑똑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베 정부와 그들의 감정을 보도하는 국내 친일 세력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해 우리 국민에게 칼을 겨루는 현실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는 20만 원 이상의 학교 비품 중 과거에 활동했던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주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명확히 전범기업이 만든 제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기억하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쓰면서 알자는 것입니다. 전범기업들이 우리 민족을 어떤 방식으로 수탈했으며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가 우리 민족의 강제징용 등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의 조례 발의 취지는 정작 왜곡된 가운데 지난 수개월 동안 일본의 후한무치한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3가지 반도체 생산 원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8월 2일에는 100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같은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등에 따라 양국 간의 신뢰 훼손이 이유라고 하더니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등 안보 우려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개 차관급 공무원이 우리 대통령에게 막말을 서슴지 아니하였고 혐한을 정부 차원에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 말하며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국가쯤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맞이하지 않는 아베 정부를 우리가 또렷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빙자한 경제보복을 제2의 주권 침략으로 규정하시고 제2의 독립운동으로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들이 하나된 목소리에서 저는 100년 전 3.1운동의 함성을 느낄 수 있었고 촛불혁명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디로 나섰던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지난 4개월간 도민의 의견을 담아 완성한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련한 조례를 재추진합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의 수의계약 제한이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기에 저 역시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가지시고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시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의적으로 선택해야 될 권리를 조례나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권익과 추후 양국 외교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오직 비열한 아베 정부이며 그들이 자행한 경제 침략이지 일본 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나 지방정부라면 그 무게감 또한 더 크게 느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냉정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민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는 일본 경제 보복의 대응책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자주권을 지방정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일본의 전범기업도 노동과 인권을 유린한 피해자들을 위해 100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을 출연해 기업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하였고 전쟁 피해자들을 스스로 차단해 그 후손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독일의 전범기업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써 경기도의 학생들에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모범기업의 사례로 회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를 키우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를 부착할지 안 할지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지 학생자치회에서 스스로 논의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의 발단은 전범국가라는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의 국면을 저지하여 한반도를 여전히 본인의 세력 하에 두려는 그릇된 생각의 일본 아베 정부와 극우 세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외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이 담겨있는 평화소녀상을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독도를 본인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아직도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친일 잔재가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들의 말처럼 더 이상 한일, 양국 관계와 우리나라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한심한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역사적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가 될 우리 후손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어야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범님.